안녕하십니까. 거창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거창군수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백근곤입니다. 네, 거창군수 선거는 전 현직 군수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 후보는 거창군 공무원 출신이고요. 경남도청을 거쳐서 거창군수까지 역임한 비슷한 이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구 6만의 거창군을 이끌 후보로 과연 누가 더 적합할지 유권자분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MBC 경남 뉴스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후보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품격 있는 토론을 위해서 두 후보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두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의 이홍기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구인모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거창군을 이끌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결심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이유, 내가 왜 거창군수가 돼야 하는지 그 출마의 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무소속 이홍기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무소속 기호 4번 이홍기 후보입니다. 먼저 지난날 저희 잘못으로 군중에 큰 혼란을 초래한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요사이 국민들께서 저 이홍기를 보고 이홍기 저 사람은 군수 두 분하고 자기가 잘못해 그만둬놓고 무소속으로 되겠나 이런 걱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저는 오직 일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거창군청에서 지난날 많은 주민들을 모셔다가 각종 사업장을 개나하고 싶겠던 큰 사업장들, 창포인이나 Y자 출렁다리가 있는 항로와 힐링타운이나 가막산이나 심지어 구치소 현장까지 모든 대형 프로젝트들은 저희들이 군정시절에 구상하고 계획해서 초석을 놓았던 사업들입니다. 그 외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창군이 그동안 안주하고 있었고 정지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 소멸이라는 곳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10년 안에 닥쳐올 함양 합천 거창이 통합되는 그때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거창은 하위의 거창으로밖에 안주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직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책들로 불가능하다 싶은 일에도 도전을 해서 거창 발전을 20년을 앞당기게 되어서는 저 이홍기가 분골쇄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구인모 후보께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선 7기 검증된 4년을 바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거창군수 후보 기호 2번 구인모 인사드립니다. 저는 민선 7기 더 큰 거창도약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난 4년간 오로지 깨끗한 군정, 청렴한 군수로 거창군 발전과 국민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 우리 거창은 거창구치소와 거창국제연극제 등으로 국민들 간 갈등과 반목이 가득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임기 동안 이러한 난제들을 깨끗이 해결하여 역대 최고의 안정 속에 더 큰 거창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겨내면서 국민과 행정이 함께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역대 어느 군수도 손대지 못했던 시내 교통 체증 문제를 회전 로타리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출퇴근 시간
도로에 묶여있던 아까운 시간들을 군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군민들께서 한 번 더 저에게 군정을 맡겨주시면 민선 7기 검증된 4년을 바탕으로 인구, 도내 군부 1위 달성은 예산 1조 원 시대, 농업소득 1억 원, 그리고 산림관광 100만 명, 화장장 건립, 또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거창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저 군무는 소통과 화합의 민생군수가 되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전국에서 앞서가는 군정을 펼치고 전국 최고의 거창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모두 발언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정정당당하고 품격 있는 토론을 펼쳐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2번의 공통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같은 주제로 주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첫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했는데요. 경남에서는 밀양시와 10개 군이 모두 선정되면서 군지역 지자체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거창군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후보가 파악하고 있는 거창군의 인구 감소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 이 정책을 통해서 거창군이 나아갈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구인모 후보에 이어서 이홍기 후보 순서로 듣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구인모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인구 문제는 우리 거창 군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시책이 그리고 예산이 많이 있다 해도 인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2018년 7월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구 교육과를 증설해서 인구 문제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거창군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인구 3위에서나 2010년 3월에 창녕군을 제치고 당당히 군부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함안군을 제치고 도내 군부 1위로 올라설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인구 소멸 지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금년 초에 용역을 실시하여 5월 중에 완료 예정인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을 평가를 통해서 실시합니다. 지금 우리 군은 성관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총 핵심 사업 18건을 선정을 해서 매년 약 100억씩 10년간 100억 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관기 분야에는 성관기 시험관계, 그리고 교육 분야에는 거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는 우리 거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관광시대 100만 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거창군은 이러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확실히 확보하여 우리 거창군의 인구 감소 지역에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홍기 후보의 답변 2분으로 듣겠습니다. 예, 저희 그 군종 재임 시설에는 기업 유치나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기농국적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6만 3천 명선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 위험 지역으로 이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주 인구는 유지를 하면서 늘리는 방안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유동 인구를 증가시켜서 유지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인구를 늘리고 유지하는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달빛 내륙철도 시대가 됩니다. 대구에 30분 거리가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생활권 배후도시로서 3,000세대 한 5,000에서 10,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시내 해변 시티를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추가로 새로운 정책으로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다 하겠습니다. 드론 메카 도시로도 만들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기농 정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거창을 인구가 돌아올 수 있는 시대로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유도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창포를 국가 정원으로 지정도 하고 가막산 천문대라든지 과저 온천을 국제 온천장으로 조성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유도인구를 증가시켜 관광객 300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의료 응급 체계가 복구가 무산이 돼 버렸는데 의료 응급 체계를 복구해서 이거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창의 적십자 병원 이전을 포함한 지역 내 의료 복합 타운을 조성해서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경우에 이 거창이 인구에 대한 문제나 경제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방 소멸에서 대응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각각 이제 2분씩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이 2분이라는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토론을 두 후보님들께서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은 첫 번째 공통질문,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 후보당 이제 6분씩 주도권을 갖고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한 후보당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씩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길어진다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무소속 이홍기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6분간의 주제 토론 시작해 주시죠. 구임 후보께서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기업 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공약에도 보니까 성강기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은 성강기 허브 도시인데 글로벌 기업을 할 수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2019년도에 충주시 기업에 이전하고 있고 2,500억 투자되는 것을 우리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천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이런 좋은 기회를 현대 엘리베이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 두 번째, GS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우리 2021년 10월에 우리 거창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당초 원래 모기업을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모집해서 연결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거창군에서 조정이 좀 안 되는 가입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 GS 엘리베이터가 베트남으로 갔다가 다시 21년도에 한국으로 투자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이 GS마저도 아산시가 가져가서 약 500억의 투자를 우리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현대 엘리베이터를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직접 또 그 당시에 또 본사를 방문하고 또 우리 거창군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내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또 입지 또 고용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제로 아산으로 간 것은 맞습니다. 아마 그 충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런 결과도 있고 아마 회사 수뇌부에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회사 수뇌부에서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왔다가 결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GS 엘리베이터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유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것이 그 엘리베이터가 성강기 허브 도시가 대형 엘리베이터 2개를 놓쳐버리고 다시 글로벌 엘리베이터를 유치한다. 이거는 헛공약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다음에 지금 인구 증가의 군부 2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탑표를 보시면은 저희 군수 시절에는 인구가 6만 3천 명에서 계속 유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보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정책의 실패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 5대 정책 중에 지난 2018년도에 인구만큼은 감소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은 약속도 틀리고 6만 3천 뭐 이상의 유지에서 6만 한 700명 정도로 떨어졌다는 말은 인구 정책의 실패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이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상 제가 군수로 취임했던 2018년 7월 달에 우리 거창군의 인구는 62,796명이고 하만이 67,000이고 창녕이 63,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부 2위를 뺏긴 것이 2013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종 또 인구 교육과 정설에 따라 가지고 인구 정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7년 만에 2020년 7년 만에 창녕구를 제끼고 지금 그래, 군부 2위입니다. 그것이 6만 3천을 이상 유지하다가 지금 6만 700명 유지했다는 그 사항은 인구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런데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우리 도내 군부 그리고 시까지 합쳐가지고 보면은 각종 통계를 보면은 우리 거창군이 도내 군부 중에서 가장 인구 감소율이 적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소멸에 대응을 해야 될 사항에 인구가 몇 명 더 줄었다 안 줄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나라도 2020년도인가 2021년도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우리 이러한 농촌에서 그나도 이만큼 방어한 것도 저희들은 인구 교육에 인구 증가 문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군정을 하시던 한 5년 가까이는 거의 인구가 하나도 안 줄었다. 오히려 조금씩 늘었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묻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 소멸에 의해서는 의료응급 책임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서경병원에서 지금 의료응급실을 폐쇄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서경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을 폐쇄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약 24시간 하려고 그러면은 의사 1명, 간호사 한 4, 5명이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의료 인력 확보가 가장 큰 실패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도 지금 그 의료에 대해서 뭐 경비도 지원하면서 그 응급실 유지를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이걸 그냥 사람이 줄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보험가입해갖고 응급실이 없어지니까 혜택도 못 보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일찍이 아셨을 건데 그런 건 어떻게 이런 것이 대응이 안 돼가지고 국민들께 또 이런 불편을 주시는지. 서경병원은 또 의료응급기관을 또 우리 저희들이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또 지원을 해가지고 살리다가 또 어려우면은 또 다시 금이고 폐쇄를 하고 이런 사항들을 반복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구인모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6분간의 주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이 후보자님께서는 인구 감소 전 지방 소멸 대응 방안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 소멸 기금이야.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내면 기금을 쓸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뭐 사용할 수 있는 의료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가 있어 주는 사항들이거든요. 기금 사용처가 없어서 문제지 일을 못 만드는 거 가지고 문제가 되지 돈이 없어 문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기금 사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연간 1조 원, 10년간 10조 원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해 놓고 각 지자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사업의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주는 것이지 막연하게 어떠한 계획이나 정책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기업 유치하시고 또 기농 유치 이런 거를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이 재임 시절에 4년간의 재임 시절에 우리 거창 이 성강기 산업을 위해서 2019년도에 또 성강기 안전 기술원을 유치하고 또 세계 성강기 허브 도시 약 240억 원에 대한 그러한 투자 유치를 확보해서 특히 산업복합교육관은 금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은 서울에 있는 성강기 인재 개발원이 우리 거창군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인재 개발원 오면은 교육받는 사람들이 우리 거창에 뭐 일부 그 경제 유발 효과는 있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국가기관을 유치해가지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있는 소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의 경우에 중요는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현대엘리베이터나 GS엘리베이터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현대자동차가 울산을 먹이 살리듯이 현대엘리베이터나 GS엘리베이터는 거창을 영원히 먹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현대 엘리베이터나 GS 엘리베이터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기업 유치를 통해서 아까 인구 증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2019년 3월 달에 유치한 승강기 안전 기술원은 진주에 있는 승강기 안전공단의 핵심 기관입니다. 지금 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물론 또 기업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일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음 아까 의료 응급 복구 체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2019년도에 이 의료가 정말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즉 거창, 함양, 합천을 아우르는 책임 의료기관이 적시자병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도 2019년도부터 이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지부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이 코로나19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담당자도 없고 담당 부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작년도부터 또 대한적십사사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나름대로 지역 의료 지원 체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 적십자병원 이전 계획도 말씀한 지가 꼭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대응 상황은 누구나 똑같은 상황들인데 우리 거창을 봐서는 심각한 상황들을 너무 늦게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서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근무할 때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경병원과 저희 행정과 적십자병원이 MOU를 체결해서 서경병원은 응급을 전문의로 두어가지고 그때 예산 1억 2천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여금에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고 적십자병원은 산부인과를 두고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계의 종합병원이 대학병원 같은 거창군에서 체계를 만들어서 주민 불편을 없고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서경병원에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족하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뭐 부대적인 장비라든지 지원할 사업을 찾아가지고 의료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지. 병원이 반납하니까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편은 군민들이 다 주는 이 행정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워 힘든 그런 어떤 후보자님께서는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도 또 야간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2천만 원 예산도 또 지원을 해줄 수도 1억 2천만 원도 예산도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우리 거창군에 공보기가 배치되면은 우선적으로 서경병원뿐만 아니고 또 적십자병원에도 배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후보께서 아주 열띤 토론을 이어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거창군수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제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환강광역취수장 설치에 따른 문제인데요. 2019년 3월이었습니다. 환경부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하나로 합천군에 환강광역취수장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합천군에 취수장을 설치할 경우 거창군도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실제 용수 공급원은 합천댐 상류인데 합천댐 상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창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해법은 무엇인지 두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구인모 후보, 이홍기 후보 순서입니다. 먼저 구인모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 거창군에서는 한강광역 취수장 설치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9년도에 연구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군과 의회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 가지고 또 반대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5월 달에는 저희들이 제가 직접 환경부 담당 국장을 방문해서 거창군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고, 그 5월 말에 환경부 담당 과장이 우리 거창군을 방문해서 우리 거창군에는 전혀 피해가 발생이 없다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거창군에서는 정식으로 우리 거창군이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6월 달에 공문을 올렸었는데 2021년 7월 달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새로이 공장 설립 지역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냐 하면은 환강 하류의 치수구가 설치되지만은 합천댐은 거창강 물이 100%가 유입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환경부에서는 규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낙동강 본류 수질이 악화되어 또 치순을 변경했듯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류지에 대한 환경 규제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또한 한강광역치수장에서 하루에 45만 톤을 치수하기 위해서는 합천댐의 저수율이 100%가 상수 만수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절기 녹조 발생 장기화 또 안개 발생 증가로 인해서 농업 생산성 감소가 우려됩니다. 그런데 합천댐의 유역 면적이 86%가 우리 거창군이고 모든 100%의 물이 우리 거창물이 제공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각 후보당 2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홍기 후보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2분입니다. 예, 한강 강력 치수장 설치 사업은 그 적중면 죽골인데 합천댐에서 하루에 한 30km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그 6월 24일 날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 유역 통합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치 사업 승인을 하면서 착공 전에 영향지역 주민과 수혜지역 주민들의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동의를 구한다는 원칙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로 인해 가지고 농가나 지역 생계형 축산들에 상당히 영향이 없을 것이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되고 군수가 된다면은 먼저 첫 번째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이 타당한지 우리 관련 전문가와 환경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검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거창군에서 직갑장적으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미치는 자체가 지금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거창군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사업을 하지 않게끔 한강치수장 반대투쟁위원장에 제가 중심이 있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보호구역 지정 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없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큰을 띄우기 때문에 수질 오염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가 오염 차단을 할 수 있게끔 각종 지원을 해서 하게끔 하고, 만약에 시행을 가능하면서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오염 총량제 등 기업 유치나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 실질적인 생계형 농가라든지 이런 피해 오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들도 같이 강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대답 2분씩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이었죠. 한강광역 취수장 설치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후보당 6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했던 방식과 똑같으니까요. 앞서 했듯이 모범적으로 건설적으로 토론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소속 이홍기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6분간의 주제 토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출발해 주시죠. 예, 우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건 자체를 아니 이 설치 사업 자체를 거창군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2020년도에 알았습니다. 이게 시작은 2019년 됐는데 2020년도 알았다는데 왜 결정이 2021년 6월 24일 날 됐는데 거창군 의회에서 6월 16일 날 한강 취수장 설치 반대 촉구 계류문을 발표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21일 6월 24일 결정되고 마는데 19년도 용역을 시작하고 20년도에 홍보도 하고 상당하게 활발하게 여론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합천군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반대 투쟁을 해가지고 창원 컨벤트센터에서 중간 보고 하려는 것도 합천군에서 반대를 해서 이렇게 무산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국께 말씀하신 대로 유역 면적의 7, 80%가 거창군이라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거창군은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24일 날, 6월 24일 날 결정이 될 걸 6월 16일 날 반대투쟁위원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무슨 대응을 했다고 이야기입니까? 이 사체는 행정이 눈을 감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이 용역을 2019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적에 우리 거창군은 영향지역이 아니다 하고 철저히 배제한 채 용역이 추진됐습니다. 즉 합천, 창녕군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결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용역이 2019년도 3월 29일부터 2020년 9월 28일까지 끝났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 6월 달에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 후에 우리 거창군 의회에 주례 또 보고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과 또 의회가 같이 합심으로 이 문제에 대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후에 또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창녕에서 그 반대를 할 적에 우리 거창군의 반대 투쟁위원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우리 거창군을 배제한 채 이러한 한강광역취수장 설치는 절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취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우리 거창군이 손을 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말씀을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뭐 어떤 상황의 내용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행정이 아주 답답한 행정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해당될 사항이 꽉 찼는데 상승 보호구역은 상류 4km 하천수포는 그거는 연계된다 하더라도 뭐 수질로 인해 가지고 올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궁극적인 게 우리 여기서 결정한 사항이 상수원 위협 관리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통합 물관리 방안에 우리 내용이 안 들어가면 이 다 지나가고 흔들립니다 이게. 그걸 그때 돼가지고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하고 지금 그 해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뭐 2021년도 8일 전에 거창군 내에서 반대 촉구 계류문을 발표했다 하는데 그거는 8일 전이 아니고 2020년도입니다. 2021년이 아니고 21년 6월 16일 날 예, 2021년도 6월 달에 심의 의결이 됐고 우리 군하고 의회가 나선 지가 2020년 6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 자체가 그 당시만 해도 2020년 9월 달에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회하고 또 우리가 또 축산농가 환경단체 농업단체 해가지고 다 우리 또 반대 투쟁위에 참석해서 우리 환경부에도 방문하고 경남도도 방문하고 유위원회도 했는데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은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상수 직접적인 보호구역은 하루 30km나 되니까 댐에서 우리는 좀 영향이 벗어난다 하더라도 수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질 문제에 대한 대응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수질 문제는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또 거창군은 잘 아시다시피 두 군데가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양평 서변 대동리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거는 거창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수질 관리를 위해 가지고 특히 우리 또 여기에서는 낙동강 수계 기금을 활용해서
관리 지역에 관리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수질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면 우리 오염 총량제가 규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모든 기업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수질에 대한 대응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물관리 그 계획에 영향 미치는 영역 계획 안에 다 들어갈 때 그걸 정부가 대책을 주고 돈을 주고 대응을 어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에 지금 우리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끝나버리고 넘겨서 이렇게 대응을 했다 하니까 제가 또 고스란히 이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담당 국장을 방문하고 바로 며칠 있다가 물가정책과장이 우리 거창군을 방문했습니다. 그 앞에만 해도 우리 거창군이 배제되었지만은 우리 거창군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문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론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토론회에서 이거 상수원 합천댐 끝은 모르는데 거창군이 왜 이걸 갖다 주제를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구인모 후보가 주도해서 주제 토론을 같은 주제로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21년 그 6월 24일 날에 심의 의결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이 중요한 사항들이 새로운 일들이 그리고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적에 또 수해 지역 주민들의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동의를 구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심의 의결 내용에 이러한 사항이 없었는데도 우리 거창군도 또 반대 투쟁을 하고 물론 창녕과 합천군도 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우리 거창군을 자꾸 행정을 뭐 했느냐 이런 금이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이만큼 또 우리 거창군과 행정이 또 우리 반대투쟁위원회와 환경부를 통해서 그러한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결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 자체가 거창군을 위해서 동의를 구했다 해서 합천군은 동의 안 구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지역이 수해 지역 주민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우리 거창군도 다 이렇게 포함돼 이는 일반적으로 합천이나 함량이나 산청이나 함량이나 그러니까 뭐 자꾸 우리 거창군은 왜 손을 놓고 다 있느냐? 같이 동의를 맞습니다. 같이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거창군도 같이 함께 우리 군의회 투쟁위원회가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를 구회를 낸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거창군이 뭘 한 게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합천도 반대를 하고 이런 데 했으니까 동의를 한 거지 거창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후보님께서 거창군은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구성하고 또 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군청 로타리에서 대대적인 그러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거고 또 우리 또 반해보나 또 우리 군정 홍보를 통해 가지고 언론 보도를 해 가지고 언론을 또 우리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로 많이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용역위원회를 용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미 우리 거창군은 연구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모르고 다시 이제 군수가 취임되면은 연구 용역을 하고 또 위원회에 그러한 위원회에 군수가 그럼 이거 위원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거창군도 우리 거창군 행정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 용역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까? 여기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반 연구 내용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내용들 이런 것들이 늦게 대응을 해서 크게 반영된 사항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혹시 빠진 게 있으면은 그때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제가 반대 투쟁 연장까지 한다는 말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물 흐르는 4km인데 여건을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겠지만도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우리 거창 망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반대 투쟁 연장 중심에 있어서라도 꼭 막아야 된다.
우리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후보님? 맞습니다. 그거 예. 하겠다 말씀입니다. 그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또 동의를 하고 절대로 또 있을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아까 이 두 군데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이 지금까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국내 민원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금이고 두 군데 비하면은 환강 여기에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은 정말로 큰일이 나죠. 절대로 지정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저도 동감을 하고 제가 또 있는 한 어쨌든 간에 이 보호구역 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네, 한 1분 20초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예. 근데 아까 이제 후보자님께서는 또 후보자님께서도 또 군수직을 또 6년이나 또 재임을 하셨고 그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이제 인구 문제 그리고 또 이러한 환강 이 광역치수장 지정 문제 그리고 또 아까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GS 엘리베이터 문제를 우리 행정 그리고 또 인구 감소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행정이 너무 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800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한 건 한 건에 대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결론이 문제 말입니까? 결론은 아직까지 하다가 지금 거기서도 결론은 지금 의결은 했지만은 그 다음 단계는 지금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이 아니고 예. 인구 문제도 결론이 아까 탑표에 보셨듯이 이렇게 제 군수심 재임 시절에는 6만 3천 명을 그 이상을 유지를 하다가 이거 하면서 급격히 떨어져 버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말이고 아니 또 그러니까 재임 기간에도 강력 지수상 인구 관련 감소율은 우리 돈의 최저율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거창군수 후보자 토론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요 주도권 토론 상대 공약 검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 후보당 8분씩 드리겠습니다. 8분씩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대방의 공약을 철저하게 검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두 분 모두 물 한잔 하시고 본격적으로 주도권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도권 토론은 국민의힘 구인모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8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후보님께서는 이 공약 중에 거창국제온천 휴양타운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울렛 쇼핑몰, 또 아토피 전문 한방, 또 종합 온천장, 또 호텔을 유치한다고 했고 사업비는 2천억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후보님께서 군수 재직 시에 가족 온천 투자 유치 계획과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비도 같습니다. 2015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3회나 출장이 왔습니다. 1월 또 1월 달에 3월 달에 5월 달에 다녀갔고 또 우리 후보님께서도 군수 재직 시에 7월 달에 그 창을 중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점으로 보면은 중국 기업인 등 외자 투자 유치 의혹이 불분명하다. 구체적인 투자 결정이 부재하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거창 국제 온천 휴양타운 조성을 제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답변하기 전에 그 후보께서는 온천 개발하기 위해서 외국에도 한번 나가가면서 투자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역시 또 가족 온천이 활성화돼서 또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업 바랍니다. 유치를 하려고 해보고 이렇게 해본 적이 뛰어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해보지도 않아서 아니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가 경남도에 있을 적에 또 우리 국내 팀장을 해서 제가 외국에 가본 적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를 팔기 위해서 러시아
러시아 또 사는 데 갔다 온 적이 제가 있습니다. 그는 근무하면서 제가 묻는 거고. 아니 근무하면서 갔다 왔죠. 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요것도 지금 온천해하고 저도 중국에 대한 이제 이 공약이 설명을 돼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공약 사업이 돼가지고 가족 힐링랜드를 연계해서 온천 활용 즉 워터 테라피 등을 해가지고 공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제가 예. 이렇게 왜 세 번 그 중국에 올 때 중국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팀들로 가서 이분도 모셔보고 저분들도 모셔보고 이러다 보니 3번이 왔었고 그 중에 괜찮은 기업을 찾아가지고 공단기업이라고 텐진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전부 유튜브도 그 홍보 영상물도 만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쭉 유지를 하고 이래 하고 나서 그분들이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3만여 평 되는데 온천 휴양지가 자기들 회사에서 전부 다 혼자 사면 좋겠다. 왜냐? 국제화돼야 되지. 그냥 단순 개발해서는 길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내 체육관 3개 정도 크기 되는 온천 종합 타운을 짓고 그 옆에다가 온천 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쇼핑몰도 같이 연계시고 이 물이 아토피 환자가 전국 60만 명인데 많이 났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전문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 이 사업하고 지금 또 후보자께서 공약으로 제시하는 이 국제온천 휴양토원 자산이 거의 사업 내역도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업비도 같은데 같다니까요. 7년이 흐른 그러한 2015년도에 실패한 이 사업 투자 유치를 7년 뒤에 다시 이 문제를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패가 아니고 예. 지금 7년이 지나가지고 아무런 투자 유치가 없잖아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자꾸 이제 기업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공무원 시절에 그러한 투자 유치 업무를 받고 기업 도시 업무를 받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답변 주고 하셨는데. 아니 말을 중에 지금 말을 또 한 다른 1분 이야기 이상 하시니까. 답변을 하셨는데. 예, 7월 달에 중국에 투자에 왔었고 이 똑같은 제가 제안을 한 게 지금 이야기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 10월 달에 제가 그만두고 나가니까 이 문제가 모두 무산된 거예요. 제가 없어지니까 무산된 것이지 사업 자체가 안 된 건 아니다는 걸 지금 아시잖아요, 그걸. 그래서 제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시방 소멸이 되고 우리 거창이 유도 인구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메인이 국제 온천이라는 이 자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군수님이 또 후보자가 당선되시면은 이 사업 또 잘 챙겨 주시고 제가 또 당선되면은 또 후보님의 이 공약들을 잘 또 검증을 해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양수 발전소 문제입니다. 양수 발전소를 지금 1200메가와트 해가지고 3조 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부에서는 지금 홍천, 포천, 영동 3개를 2034년까지 건설을 하고 저희들 5월 10일에 산자부에 민원을 질문했더니만은 추가적인 양수 발전 건설은 전력 사용량 등을 고려해서 할 계획이라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 계획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래 우리 지방이니까 정보가 늦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또 후보님 기절에 새로운 일이 하나도 없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새로운 일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저는 물론 후보님께서 뭐 창포원 또 항로와 힐링랜드 감악산 다 좋습니다. 또 그러한 저는 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로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다 했고 그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승강기 안전 기술은 그리고 54년 만에 남부 우회도로 많은 일을 했는데 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일반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다 싹 소개를 해놨잖아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양수발전소에 대한 것은 일단 감사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래 했는데 지금 우리보다 바르게 벌써 합천구는 지금 산자부 일반적인 이야기는 공식적인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한수원도 마찬가지고 합천군의 묘산에 두무산에 400메가와트 지금 해가지고 금년 11월 달에 한수원 그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하려고 한라산도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또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조 원이 투입되는 양수 발전소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고압선 송전탑이 추가로 건설돼야 됩니다. 지금 변전소가 우리 거창에 있는 변전소가 전력 양량이 부족해가지고 태양광도 지금 못하고 이런 신설인데 이 고압선 송전 때문에 밀양 송전탑 사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압선 송전탑이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이 인체, 가축, 농산물 이러한 생태 파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잘 인식을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가복에 하신다 그랬는데 가복에 단지봉에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가복 면민들도 보니까 아무도 지금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이러한 주민 협의 과정도 안 거치고 이러한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걸 저희들이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복 지역 이렇게 대피면은 가복 전체가 이러한 양수 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송전탑 문제는 지금 이거 후보님께서는 우리 거창 변전소 그거는 용량이 작아서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창업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이 계획을 낸 거는 합천 두무산에 먼저 진행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합천군은 지금 이걸 하려고 어제도 제가 담당 과장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진행됐는지. 이 400메가와트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가주를 넘지 않고 옆쪽으로 해가지고 묘산 쪽으로 10한 4, 5km 연결만 되면은 합천 두무산 양수발전소에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거창업으로 오는 게 변전소 탑이 아니라는 말씀, 송전탑 말씀을 드리고. 예, 못다 하신 말씀은 이제 8분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소속 이홍기 후보가 주도해서 상대 공약 검증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청렴도 이 공약에 보니까 공약이 그죠? 이 공약에 보면은 검증된 청렴한 군수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 검증이라는 말은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렴한 검증. 예, 이 부분이 좀 합치진다는데 검증된 4년 플러스 청렴한 군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보십시오. 예. 청렴한 군수를 하셨는데 예. 2021년도 거창군 청렴도는 4등급입니다. 4등급. 외부 청렴도는 전국 하위 5%에 해당되는데 이렇게는 청렴도라고 하기는 좀 안 맞는 것다. 이래 말씀을 우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군수 내부 자료 중에 보면은 외부 청렴도하고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4등급 받았다는 자체는 검증된 청렴 군수를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농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청렴한 군수라는 용어는 우리 군 행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 군수 후보를 두고 말씀한다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은 청렴한데 행정은 청렴 안 해도 관계없다. 그런 뜻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자, 아니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그 법인카드 언론에서 많이 논제가 되었었죠. 예. 이 청렴도가 떨어지는 요지 보면은 예산의 부당 집행에 해가지고 청렴도 떨어졌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에. 그리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저 부당 집행한 것의 사항을 보면은 지금 이 12번을 하루에 밥을 12번 먹어갖고 342억 원까지였다. 이런 이야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데. 그래, 제가 묻습니다. 지금 잠깐 있어 보십시오. 예. 묻는데. 자꾸 혼자만 질문하지 마시고 저한테 또 답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해 보시죠. 예. 근데 거기 우리 업무 추진비 공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뭐 공약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이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군수를 또 해보시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는 뭐 우리 점심시간에 또 저녁에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바로 집행을 하면 되지만은 어떨 때는 일주일도 또 집행을 하고 또 모아가지고 또 열흘간의 집행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하루에 10건, 15건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루에 뭐 10건, 15건 집행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아다시피 저도 황금비 카드 안 써봤습니다. 예, 써보셨죠. 더 잘 아시잖아요. 그날 바로 써버리는, 그날 썼는데 여기서 정보 공개 청구 나간 자료는 하루 나간 자료가 아니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집행된 그 날짜를 가지고 기준을 했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나와 있던 사항들이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걸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장 임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공약에 청렴하다고 하는데 이 상당히 이게 또 신인적 비리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이 사무관 되고 나서 1년 만에
다시 또 개방형 해서 서기관 승진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에 야간 진료를 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1년이 됐다는 그 자체는 참 일반 공무원 저도 봐도 참 부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건소장이 6월 달에 승진되고 나서 하반기에 우리 거창에 없었던 의료 폐기물 업체가 새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 업체는 누구신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친인척가 좀 갈려 있다 그러던데 그래서 요거 보니까 여기 돼가지고 여기 12월 달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의료 폐기물 관련 사항은 이 회사가 바로 수의계약으로 계속합니다. 이것도 참 우리 여기 제가 제목을 거창 국민들은 알고 싶어한다. 자, 여기에 대한 제가 것도 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승진 문제는 우리 코로나19도 있고 보건소장 산하에 보건소 직원들이 약 한 100여 명 이상이 됩니다. 도저히 한 사람으로서는 관리 통솔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장 아래 과를 한 개 증설을 했습니다. 그 보건소장 임명할 적에 제일 처음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그 해당되는 분이 그 창은 멀어서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됐고 다음에 제1차 저희들이 직위 공모를 할 적에 의사를 직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위 공모를 해서 3명이가 들어왔는데 그 3명 중에 그래도 보건소장 적임자가 우리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3명 중에 적임자가 지금 현재의 보건소장이다 이래 가지고 보건소장이 임명이 된 것이지 제가 제 친척이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후보님도 군수로 하셔서 인사 문제를 좋으신데 인사 문제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다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한 일들을 그거는 좋으신데 예. 됐습니다. 그거는 예, 좋은데 예. 의료 폐기물 업체도 예. 의료 폐기물 업체도 근데 의료 보건소장하고 폐기 업체는 관련되는 친인척 관계라니까 의료 폐기 업체는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료 폐기 알겠습니다, 업체는 그거는. 제가 누가 된지도 모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모르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소에서도 판단했을 적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판단을 했을 적에 알았습니다, 적법한 저는. 업체라고 판단했기 알았습니다. 때문에 허가가 나온 것이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심이 생각을 된다는 하시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알고 안 싶다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명을 하시면 드립니다. 되고 특히 인사 문제만 또 이 해가지고 공약에 대해서 그 지금 보면은 공약을 검증하라 그랬는데 그래, 저 그 공약 청렴한 중에- 군수 그걸 하나 가지고 공약으로 같이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러시면은 안 되죠. 그렇게 여기 또 공약 중에 국제 연극지 상표권을 정상화했다고 예, 공약 제가- 집에 예, 들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쭈겠습니다. 예, 예. 연극제가 원래 97년부터 수승대 시행하면서 매년 1억 원 중에서 한 130억이 됐다고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소유는 130억 예산을 들였는데 상표권 소유는 집행위원회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집행위. 2010년도에 상표권 요구를 할 때 그 당시 거창군으로 3억을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거라고 나서 확인되지 않은 그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할 적에 보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시중에서 나돌아다니는 이야기, 그리고 상대편에서 한 이야기이시지 그리고 그거는 정식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필요할 수 있고 그런데 예. 만약에 3억을 하니까 그 당시 군수님은 안 한다고 이름을 바꿔서 안 주고 시향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상표권 드리니까 매입시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루머에 불과한 것이지 정식적으로 3억을 금액으로 하면은 상표권을 이양하겠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거는 언론에서 누가 이야기를 들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또 하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 이걸 갖다가 이거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서 지금 11억 원하고 서로 평가하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11억 원하고 집행인 26억 나오니까 평균가 18억인데 그 장문은 못 주겠다 했고 계약하면 20배를 주겠다고 또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송 판결에서 소송해가지고 17억을 주라고 판결이 났고 안 되니까 합의해서 10억을 줬는데 예산은 8억밖에 안 됐는데 우리 통장이 압류가 돼갖고 10억이 돈이 나갔습니다. 후보님. 이래 되니까 거창 저는 국제- 문제가 마저 질문할게요. 예. 상표권 문제가 무효 소송을 해야 될 건 안 한 거 아닌지 특혜용 계약서 이거는 200 아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니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상대 공약 검증까지 열띤 토론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벌써 1시간 가까이 이렇게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후보에게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각각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이홍기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습니까? 지난 4년간 우리 구 후보께서 군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니까 기염주 씨도 어찌 보면은 노력하셨는지 몰라도 결론은 실패입니다. 청렴하다고 하지만도 그런데 왠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인구정책도 저희들이 보기는 실패한 상황이 아니냐. 한강 유역 취수장 대응도 일찍 좀 대응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고, 국제 연극제는 예산 낭비만 하고 공약 이행한다는 그런 명목들은 너무 직무 상표권에 대한 문제도 소송 안 하시고 추진하지 않았던 이런 사항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대응에 행정 통합이라는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래로 이어가는 일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 용기가 새로운 정책들로 국민만 바라보고 거창 발전 20년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달릴 줄 모르는 말은 갈아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용기, 기호사번 무소속 용기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구인모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토론회 시청 잘 하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더 거창 군수로서 적임자인지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전임 군수들의 실책으로 발생한 거창 구치소 신축, 거창 국제 연극제 정상화 등을 말끔히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지부진하던 창포원, 거창 항로와 힐링랜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어떤 군수가 전임자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저 구인모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그대로 자초되었을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4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수를 잘못 뽑아서 실패할 정책, 갈등을 부추기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창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과 함께하는 생활행정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역대 최대의 국도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염원인 남북 우회도로도 54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군정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역대 전임 군수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한 번은 부족하다, 한 번은 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창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1시간 넘게 열띤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두 분 모두 참 고생하셨고요. 두 분 모두 건투를 빌겠습니다. 예. MBC 경남과 거창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함께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거창군수 후보자 토론회,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군수 후보자 토론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경남